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융심리학의 철학 중 고독의 이점에 대해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채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즐겁게 감상하세요. 니체는 리더십이 특정 직책이나 권위 있는 위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그것이 곧 하나의 삶의 방식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삶을 리더십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깊이 부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정받거나 공식적인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리더십은 단순히 진정성과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니체는 위대함이 거대한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어려움에 정직하게 맞서는 용기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리더는 도전이나 비판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외롭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지속적인 성장과 극복의 과정으로 만듭니다. 또한 삶을 리더십으로 바꾸는 것은 타인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에 사로잡혀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다름으로 인해 느껴지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며 고집이 아닌 확신에 기반하여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리더십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감정적 회복력입니다. 니체는 진정성 있는 삶을 이끌어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오해와 고립,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한 힘은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하는 연료로 변환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더십은 저항의 행위이지만 타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자신 내면의 한계를 넘는 저항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리더십으로 이끈다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모범을 통해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충만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또한 자연스럽게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하지 말고 이끌어라 라는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설득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대안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적과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은 부여받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진정성에서 비롯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고 존중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목적 있는 삶이 어떤 논쟁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었고 진정성 있는 모범의 영향력은 단순한 말보다 훨씬 멀리 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끝없는 논쟁이나 소모적인 토론의 가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니체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선택을 통해 이끌어가세요. 결국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주변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철학과 자기 탐구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계속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리더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리더십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기, 셀프와 재연결하는 공간으로서의 고독. 융은 우리의 정신 핵심인 별표 자기, 셀프, 별표가 외부 세계의 요구 속에서 종종 잃어버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독은 필요한 멈춤의 시간을 만들어주며 우리가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우리의 본질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는 이러한 재연결이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산만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 가치,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과 단순히 타인의 요구에 대한 투사, 프로젝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미덕과 결점 모두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며 균형과 자기 신뢰, 그리고 더 깊은 진정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영성과 변화를 향한 길로서의 고독. 융은 또한 고독을 영적인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은 자신의 고요함과 마주할 때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무의식에서 나오는 상징, 기억, 원형, 아키타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독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우주와의 깊은 연결감을 느낀다고 보고하며 이는 삶을 이끄는 더 큰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감각을 줍니다. 이것은 융이 말한 별표, 집단 무의식, 컬렉티브 언컨셔스, 별표를 반영하며 이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고대의 지혜의 네트워크로 깊은 내적 성찰의 순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융은 자주 그의 유명한 볼린젠 탑과 같은 고립된 장소로 떠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며 이 영적이고 창의적인 측면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순간들이 자신의 이론과 발견에 있어 가장 깊은 영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직관을 개발하는 도구로서의 고독. 융에게 직관은 인간 정신의 가장 가치 있는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직관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방해를 잠재우고 내적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이러한 실천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고독의 순간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간과되던 패턴, 아이디어, 그리고 감각을 인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관적 통찰은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융에게 직관을 기르는 것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실천 방법. 매일 스스로만의 시간을 정해 화면과 자극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그 공간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신뢰해 보세요. 스트레스와 정신적 소진을 치유하는 고독. 과도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책임은 정신적, 감정적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융은 고독이 회복 효과를 가지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이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외부의 요구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러한 멈춤은 번아웃을 예방하고 내적 균형 상태를 기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융은 이를 별표, 영혼의 에너지를 재충전, 별표하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천 방법. 개인적인 휴식을 고려해 보세요. 공원에서 보내는 오후나 자연 속 산책처럼 단순한 활동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놀이를 재발견하는 공간으로서의 고독. 융에게 창조 행위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영혼의 필수적 필요였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고 창의적 역량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창의성과 놀이 본능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 유의적 측면에서 멀어집니다. 고독은 이러한 창의적 에너지와 다시 연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단순히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행위는 매우 치유적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창의적 활동을 선택하세요. 간단히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어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적 원형과 대화하는 실험실로서의 고독. 융에게 별표 원형, 아어커타입, 별표는 집단 무의식에 자리한 보편적 상징으로 예를 들어 현자, 영웅, 탐험가와 같은 내부의 가이드들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원형들과 접촉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목이 필요한 내면의 부분은 무엇인가? 창조자인가? 보호자인가? 아니면 반항자인가? 이러한 질문은 당신의 욕망, 도전,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깊고 예상치 못한 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명상하거나 글쓰기를 통해 당신이 느꼈던 내적 힘을 탐구해 보세요. 별표 어떤 원형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도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별표를 질문해 보세요. 사회적 재탄생을 준비하는 고독. 역설적일 수 있지만 고독은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울 때만 진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상호작용이 진정성에 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관습에 의한 것인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천 방법, 고독의 시간을 가진 후,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타인과 다시 연결해 보세요. 당신의 진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온전히 듣는 연습을 통해 관계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일상을 재창조하는 실험실로서의 고독. 고독은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실험할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고독의 순간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혼자 춤을 추는 것, 자신을 담은 재생 목록을 만드는 것, 혹은 자신의 공간을 더 잘 반영하도록 재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융에게 이러한 상징적 재구성, 행위는 매우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항상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무언가를 선택하세요. 고독 속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평소에 탐구하지 않았던 아이디어와 놀아보세요. 시간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고독.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융은 고독이 시간을 더 상징적이고 의미 있게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마음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을 단순히 연대기적인 시간, 크라노즈이 아니라 융이 말한 적기, 케이로스, 즉 적절한 시기에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천 방법, 차를 마시거나 하늘을 바라보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현재에 완전히 몰입할 때 시간이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